현재 시각 8시 59분, 9시가 되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를 꺼뒀었습니다. 물 가져온다고 마이크를 꺼뒀었습니다. 현재 53분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네, 오늘은 목요일이고요. 목요일은 몸이 약간 무거운 목요일인 것 같아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휴식할 때 쉴 휴자라는 한자가 있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사람이 나무에 기대 있는 형태가 그려져 있죠. 네, 그러니까 목요일은 나무 목자니까 이제 좀 더 피곤하지 않나, 사람이 좀 쉬고 싶어하는 요일이 목요일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쓸데없는 소리고요. 네, 오늘의 보이스룸은 한 5에서 10분 정도 제가 준비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그리고 한 20분 정도는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야기를 좀 전해드릴게요. 두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왔어요. 첫 번째는 전세에 살까 월세에 살까, 이거를 비교할 때 어디가 좀 더 좋을지,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좋을지, 이것을 비교해 볼 수 있는 팁을 하나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현재의 시장 분위기입니다. 부제로 정한 건 호가 꽤 오르니 매수자 주춤이라는 제목으로 적어뒀습니다. 먼저 첫 번째부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전세가랑 전월세 이렇게 해서 월세를 비교할 때, 임차 시장에 들어갈 때 어떤 것이 비용적으로 조금 더 저렴한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거를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 단적인 지표들이 있으면 우리가 이걸 비교해서 좀 더 합리적인 것을 선택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비교해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구글에다가 전월세 전환율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지역별로 전월세 전환율이라는 게 도출이 됩니다. 통계청에서 나오는 자료인데요. 이게 한 두세 달 전에 전월세 전환율을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통계입니다. 대구 아파트가 전월세 전환율이 현재 12월 기준으로 4.9%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 4.9%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 전세금 한 1억 정도라고 한다면 연 490만원의 월세를 낸다는 거고, 월세로 치면은 1억 원이 40만 원이랑 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 됩니다. 실제로 만원짜리가 좀 차이 나긴 하겠지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1억에 40만원 정도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현재 연초 들어서 1분기의 분위기는 어떠냐 하면은 전체적으로 대출금리가 좀 인하되고 있는 분위기죠. 전세대출 같은 경우에도 한 거의 4% 수준에 가까워지고 있는 분위기고요. 또 금융위원장께서 최근에 은행, 야 너네들 지금 이렇게 장사해서는 안 돼, 가상금리 낮춰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가상금리가 기준금리랑 더해져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실행하는 금리가 되는 건 다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은행은 좀 압박을 받게 되겠죠.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라든지 이런 가능성들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신축에 전세 들어간다, 그리고 전세를 들어갈까 월세에 들어갈까, 이걸 고민할 때 비교할 수 있는 건 전월세 전환율이랑 전세대출 금리입니다. 이 두 개를 놓고 비교해보면 실제로 내가 월에 얼마나 나갈지에 대한 비용을 정할 수가 있게 돼요. 지금 생각해보면 전월세 전환율은 4.9%, 전세대출 금리는 4%, 0.9%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 전세가 비싼 걸까요? 월세가 비싼 걸까요? 네, 0.9%만큼 월세가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고서 내가 전세에 들어갔을 때 현금이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녹는다든지, 내가 자금 유용을 못한다든지, 기간이 묶여서 집을 살 수 없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생기니까 이렇게 됐을 때 그 기회비용이랑 월세에 들어가는 거랑 여러분들이 비교를 해보시고, 이게 어느 정도 되면은 내가 월세에 들어가는 것이 혹은 전세에 들어가는 것이 조금 더 저렴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구글에다가 전월세 전환율을 검색하셔가지고 대충 이 정도의 위치가 됐으니까 이제 앞으로 미래에는 전세가 선호될까 월세가 선호될까, 이런 것도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전반적인 시장의 추이를 알아가시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단순하게 비용 측면에서는 전세가 조금 더 싼 경우가 많아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고요. 이게 첫 번째 주제였습니다. 네, 두 번째 주제입니다. 두 번째 주제를 설명드리기 전에 제 카톡방에다가 두 개의 지표를 올렸습니다. 정리한 내용은 대구의 아파트 매매지수와 대구 아파트 매매지수의 연 증감률을 표현을 한 지표입니다. 그래프로 표현을 좀 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제는 호가 꽤 오른 매수자 주춤이라는 제목입니다. 지금 한 11월 지나서부터 완전 급급매로 이루어졌던 거래들은 거의 다 정리가 된 것 같고요. 급급매의 거래에 비하면 4개월 만에 거의 10%가량 뛴 것 같아요. 이 속도는 제 생각에는 체감상 좀 빠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4달 만에 10% 올랐다. 그러면 뭐 한 5억 원 집이라고 하면 5천만 원 오른 거고, 네, 그러면은 한 달에 거의 1,000만 원 이상 오른 거니까 꽤 많이 오른 거죠. 네, 빠르게 오르고 있다. 제가 보통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상승률은 통상 연에 5%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연에 5%. 뭐 인플레이션, 뭐 자재비, 땅값, 인건비 뭐 이런 거 다 고려했을 때 한 5% 정도 오르면 적당하다 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연평균으로도 비교해봐도 어느 정도 5%라는 수치가 좀 근접하기 때문에 약간 적당하다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8%의 변동률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통상 인기 입지라고 불리는 그런 입지들은 반등도 좀 하고 마피도 조금 줄어들고 뭐 그랬는데, 아직 외곽지 부분은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중이고, 현재 계속해서 저에게 여쭤보시는 부분들도 외곽지 갖고 있는데 지금 이거 팔고 신규로 수성구 같은 핵심 입지 진입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주세요. 근데 이제 사실 쉽지 않죠. 왜냐하면 외곽지를 팔고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 생기면 이게 여러분들의 자금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답변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자금이 충분하다 그러면은 처분 기한 내에 처리할 건지, 아니면 그냥 싼 값에 던지고 지금 빠르게 수성구로 들어올 건지 뭐 이런 걸 결정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증감률 그림 한번 보시면은 2023년이 마이너스 19.8%, 거의 역대 최대로 하락을 하게 되면서 엄청난 하락률을 보여준 것은 사실입니다. 최대로 많이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거의 2007년 이후로 매매지수가 형성되고 났을 때로 이후부터 최대로 하향을 한 거니까 19.8% 같으면 정말 경제 위기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2007년, 2008년, 2009년 합쳐서 12% 정도 내렸는데 2023년 한 해 만에 19%가 내렸으니까 엄청나게 하락했다. 대구 아파트는 거의 경제 위기급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21년에 원체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이제 현재의 하락이 한 2019년, 20년 뭐 이런 정도의 가격으로 돌아왔다라는 평가도 있고요. 또 2017년에 하락했던 최저점 가격까지 내려왔다 이렇게 평가되는 단지들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격 낙폭이 크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갖고 있는 단지가 혹은 살고 있는 단지가 좀 신축의 메인 입지라기보다는 좀 외곽지에 있는 흐름일 가능성이 좀 크다 라는 것들을 좀 인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걸 받아들일 때 이제 내가 어떻게 갈아타기를 계획할까 뭐 이런 것들도 동시에 좀 보실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많이 여쭤보시는 게 전매 제한이 해제되면은 시장에 좀 물량이 많아지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인데, 당연히 많아집니다. 당연히 많아지고요. 이건 핵심지라고 하더라도 매매가 대비 분양가가 높았던 곳은 흔들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러분들이 가격 선정을 잘 하셔서 시기에 맞게 잘 전략을 세우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호가가 4개월 만에 빠르게 10%가량 올랐기 때문에 매수자분들이 지금 쫓아오려고 하다가 약간 관망하려고 하는 느낌도 있고, 아니야 또 더 오를 수도 있어 하면 매수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그거는 늘 그렇게 조제해왔던 것 같습니다. 지금 가격이 좀 절대적으로 저렴한가 아닌가, 늘 그거 가지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정답은 없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감당하실 수 있느냐, 그것을 항상 기준으로 삼으시고 영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의 집을 잘 선택하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매번 드립니다. 지금 특례보금자리론이 소진율이 44% 정도 되었다 기사로 나왔죠. 절반 정도 소진이 되고 있고, 또 한 2월 지나고 3월 들어서는 소진 속도가 좀 느려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는 게 제 생각에는 좀 더 낫지 않을까. 오히려 정말 실수요자로 내가 특례보금자리론 정말 이용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꼭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시기에 맞게 여러분들도 그걸 잘 활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짧게 10분 정도 준비한 이야기는 이렇게 두 가지고요. 잘 따라오셨으면 채팅창에 1 올려주시고, 너무 많이 올리시는 거 아닐까요? 올려주시면 잘 들으신 걸로 알겠습니다. 경기회복님부터 호빵데디, 은둔근님, 대회비님, 맑음님, 달복팀, 뭐라도 하자님, 스텔라님, 토박이님, 별빛님, 삼정브리티시님, 또또아빠님, 산동주민님, 수성치기님, 일청단 비둘기님,
5007님, 커린님, 라파님, 미키님, 내집마련님, 코코님, 태평로지님, 목표님, 내집마련님, 대푸마님, 일어나님, 무사님, 이매령님, 정국구님, 최상선주님, 부동산 공부님, 포스레이디님, 귀향님, 싸우자님, 네, 이외에 60분 모두 감사합니다. 네, 이제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제가 실시간으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 보이스룸이 끝나면은 닉네임 양식에 맞게 변경되지 않은 분들은 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요새 이 내 집 마련방의 인기가 날이 갈수록 뜨거워가지고 양식이 안 맞는 분들은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싸우자님 질문 주셨는데요. 7월달 저는 이사를 가야 하는데 디딤돌을 받으려고 합니다. 역화성은 등기 때문에 어렵고 지금 보고 있는 곳이 이샌디, 신천 반도유보라, 동대구역 센트럴 자이, 대봉서안, 반월당 서안, 삼덕청아람 이렇게 보고 있는데 혹시 더 추천해 주실 만한 곳이 있으신지요? 라고 여쭤보셨습니다. 그러면 디딤돌 받으시려고 하시면 이미 등기가 나 있는 곳을 사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이 중에서는 저는 이샌디가 제일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더 추천을 디딤돌 받으실 수 있는 단지들이 이 라인 제외하고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지도를 잠깐 좀 볼게요. 네, 싸우자님 원체 질문을 많이 주셔가지고 대충 어떤 입지를 희망하시는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말씀하신 단지들이 거의 바운더리 안에 들어오는 단지들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 중에서 고르셔야 될 것 같고, 네, 그러면은 이샌디나 동대구의 센트럴 자이 수준인 것 같아요. 네. 파팅님께서 대구는 분양가 정도로 회복하려면 몇 년 정도 걸릴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제가 집을 분양받아 샀기 때문에 의견이 궁금하다고 여쭤보셨습니다. 개인적으로는 3년이 안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래는 저도 모르지만 그냥 느낌이 그렇습니다. 네, 집사자님께서 동대구 비스타 2차 어떻게 보시나요? 라고 여쭤보셨습니다. 동대구 2차 비스타는 사실 입지적으로 좀 애매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렇게 선호되는 입지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무연로를 이용하기에는 용이하고 신세계백화점 가기 좋고, 네, 그렇긴 한데 그것 외에 뚜렷한 특징이 있는가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네,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고요. 단지 이제 좀 위로가 된다면 효목동이 일대주 재개발이나 개발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수동구라고 불리는 더샵 디오엘로나 비스타 동원이 성장하고 났을 때 그 뒤에 효목 이동 라인이 좀 개발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아마 사이클 하나가 다 돌아야지 또 이루어지는 시점들이 되겠죠.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삼정 브리티시님께서 미혼 디딤돌 3억 이하 조건이 KB 시세가 3억 5억인데 매매가 3억에 매매했을 시 디딤돌 실행이 되나요? 라고 여쭤보셨는데 KB 시세가 제일 우선됩니다. 그래서 그거 넘으면은 매매가를 싸게 사셔도 안 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대푸마님께서 대구역 자이더스타 어떻게 보시나요? 라고 여쭤보셨는데요. 지금 대구역 자이더스타 같은 경우는 남아있는 물량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롯데백화점 키 언저리 되는 매물들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층들은 이미 다 나갔고 롯데백화점 위로 키 넘어 나오는 라인들은 이미 다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에는 그 분양가보다는 힐스테이트 도원 센트럴이 더 저렴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수성치기님께서 제가 가지고 있는 투자한 아파트나 전반적인 투자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저는 아시겠지만 다주택자고요. 네, 전반적인 투자는 다 대출과 월세 그리고 전세를 활용한 갭 투자 이렇게 구성이 좀 돼 있습니다. 저는 이전부터 투자를 해왔기 때문에 사실 지금의 대세 상승장, 하락장 다 경험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 네, 이거를 겪더라도 안 겪더라도 제 인생에 부동산 매도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매도 전략보다는 일단 최대한 보유 전략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바부님께서 죽전 동아이유씨랑 죽전역 호롱하늘채 둘 중에 어느 게 조금 더 좋아 보이시나요? 라고 여쭤보셨습니다. 저는 죽전역 동아유씨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나마 이제 동향, 뻥뷰 이런 거는 좀 괜찮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네, 요거는 향보다도 약간 취향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호롱하늘채는 앞에 인터뷰고가 있어가지고 좀 가리는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이매령님께서 대구의 필스는 지금 괜찮은 매물은 현실 좀 부피가 많은데 기다린다면 마피로 떨어질 확률이 있을까요? 라고 여쭤보셨습니다.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마피로 떨어질지 말지도 저는 잘 모릅니다. 네, 그렇지만 괜찮은 단지가
무피 정도만 돼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힐스테이트 대구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조망 라인이 많으니까 적당히 층을 맞춰서 사시면은 큰 무리 없이 향과 조망을 모두 누릴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7994님께서 구수산 화성파크 드림 어떻게 보시나요? 분양가가 조금 센 편인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7곡은 3지구가 핵심 위치인데 그 3지구 인근에 구수산 화성파크 드림이 생기게 되면서 동천역과 대천초등학교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메리트로 작동을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이게 이제 분양 분석 당시에도 5억 1,400이라는 분양가는 사실 엄청 저렴한 건 아닌 것 같다. 그렇지만 3지구의 가격들을 고려했을 때 이 정도 신축, 이 정도 가격이면 뭐 인정받을 수도 있지 않겠나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게 결과로 그대로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예상이 가능했던 입지라는 생각은 들고요. 그렇지만 지금 봤을 때는 5억 1,000만원 뭐 이런 분양가가 엄청 저렴한 것은 아닐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7곡이라는 입지 안에서는 어쨌든 뭐 거의 제 생각에는 대장에 가까운 입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요. 그래도 괜찮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디랑 비교하면 좋을까 뭐 늘 고민하는데 예를 들면 월성월배로 비교했을 때 신월성과 화성파크 드림의 구수산 가격이 좀 비슷하거나 혹은 뭐 그 라인이면 괜찮지 않을까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관점입니다. 꺼비님께서 아이 없는 신혼부부인데 범뚫 27평과 힐스테이트 L4에 33평인데 7억 정도 생각하고 계신다고 해요. 그러면은 힐스테이트 황금 L4가 금액적으로 맞을 것 같고요. 범들이 저는 좀 더 좋다는 생각이긴 합니다. 범들이 좀 더 좋은데 7억이면은 조금 간당간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27평 중에는 7억에 맞는 매물도 있을 수 있으니까 잘 서치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아무래도 좀 더 로얄동이나 뭐 라인이 좋다라고 하면은 가격은 조금 더 오를 수도 있을 겁니다. 7억이면은 저는 범들이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일청담 비둘기님께서 산업선이나 교도소 이전 등 화원 쪽은 어떨까요? 라고 여쭤보셨는데요. 화원 쪽은 이거는 대구의 전체적인 도시기본계획상 도심화라고 하는 단어와는 거리가 조금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코코님께서 남산 롯데 7월부터 전세 맞추기 위해서 판매된 매물로 인해서 가격 영향이 어떻게 될까요? 매매가에 청라일스가 미친 영향이 있을까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청라일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입주장을 거치면서 남산자이 하늘채의 가격을 끌어내리고 남산 롯데의 높았던 콧대를 꺾는 데 일조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남산 롯데가 전세 만기가 9월에 돌아오니까 3개월 전인 6월부터 슬슬 매물들이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전세가 맞춰질 때 높은 가격에 맞춰졌던 매물들이 있을 거니까 그거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집주인들은 당연히 매도를 할 것이고 매도를 한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금융 상황이 안 좋다는 이야기니까 가격의 추가적인 조정도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청라일스를 놓쳤다고 너무 답답해하지 마시고 남산 롯데가 또 가을 되면은 기회가 있으니까 거기를 찾아보시는 것도 기다려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때 시장이 반등하면 저도 모릅니다. 지금은 주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긴 해요. 호빵대디님께서 청라 센트럴파크, 신천 청아람, 신암 청아람 같은 LH 아파트는 실거주나 투자 관점에서는 어떤가요? 라고 여쭤보셨는데요. LH 아파트가 훌륭한 대안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자재 부분에서 사실 많은 차이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입지는 사실 크게 차이는 안 나요. 근데 그 자재나 층간소음 이런 것들에서 조금 아무래도 민간에서 짓는 것보다 좀 못한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은 아쉽습니다. 가격은 저렴한 것 같아요. 가성비는 좋다. 달복티님께서 30대 신혼부부 중산자의 1단지 84 실거주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107동 말고도 선택지가 있을지 여쭤보셨습니다. 중산자이를 선택하신다고 하는 건 경산 쪽에 생활권이 있다라는 말씀이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107동이 사실은 가장 좋은 동이긴 해요. 아무래도 2단지에 가리지 않고 조망도 확보할 수 있는 동이다 보니까 좋은 동인 건 맞는데 저는 105동의 남동향도 괜찮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나름의 뻥뷰가 보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좀 더 좋은 조망은 당연히 중산지가 나오는 곳이겠지만 어쨌든 경산 시내를 전부 다 아우를 수 있는 105동 라인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윤희님께서 동대구역 센터 화성파크 드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쭤보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신암 뉴타운에서 1구역 하늘채와 2구역 센터 화성파크 드림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현재로서는 이샌디랑 동대구역 화성파크드림 가격이 많이 내렸기 때문에 굳이 동대구의 센터 화성파크드림을 선택하실 이유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경쟁률이 굉장히 좋았다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분명 동동구나 북구에서 여기로 이사 오려고 하는 분들도 충분히 있었을 것 같다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집사자님께서 수성구인 메트로팔레스랑 동구인 디어엘로나 비스타 1차 중에서 어디를 선택해야 될까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네요. 네, 근데 저는 신축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디어엘로를 선택하는 쪽이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응애세령님께서 명덕이 편한 투자 목적으로 청약해보는 거 어떨까요?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거는 명덕이 편한 분양가가 나오면 우리 함께 판단을 해보도록 합시다. 투자라고 하더라도 마진이 있어야 투자를 하죠. 네, 분양가가 8억에 나왔다. 그러면 마진이 없겠죠. 네, 마진을 잘 보고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1056님께서 죽전 에일리넷들, 동대구 화성, 더샵 디오엘로, 용산자이, 청라힐스 개인적인 순위 매겨주세요 말씀해 주셨는데요. 닉네임 양식을 TK아파트 전체 대문자로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어렵지만 청라힐스자이, 그 다음에 용산자이, 죽전역 에일리넷들, 더샵 디오엘로, 동대구역 화성 이렇게 하겠습니다. 비등비등한 것 같긴 합니다. 샬롬님께서 구미 아이파크 더샵 갭투자 괜찮을까요? 시기는 언제쯤 구매하는 게 나을까요? 여쭤보셨는데요. 이거 1월달에 구미 아이파크 더샵 마피가 있어가지고 진짜 괜찮다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뭐 현금 2,000 하면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좋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또 무피까지 올라온 것 같던데요. 반등이 좀 빠르다는 생각은 좀 했습니다. 네, 그래서 구미 아이파크 더샵 살 수 있으면 샀으면 괜찮겠다 싶습니다. 네, 서울권에 투자한 아파트는 없습니다. JL님께서 빌리브 프리미어 수분양자인데 갈아타기 어려움이 있는데 계속 가지고 가는 게 맞을까요? 라고 여쭤보셨는데요. 네, 이거는 이제 대구 안에서 대형 평수 그리고 빌리브가 잘 지은 주상복합 이런 상품성이 좀 좋아가지고 갈아타기는 지금 상황에서는 모든 단지가 다 어려워요. 근데 빌리브 프리미어로 갈아타려고 하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거나 상위 티어에 속하는 아파트라는 것에는 부정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현재 시기가 안 좋아서 매각이 어렵다고 하시면은 일단 가지고 가보시면서 시황을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대구역 센트럴자이 5구 타입 동호수 추천 부탁드린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백오동 같은 경우에는 커뮤니티 인접이라고 좋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5구 타입 같은 경우에는 사실 향 부분에서는 84버탕에 밀릴 수밖에 없긴 한데요. 저 역시도 105동이 가장 좋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네, 아니면은 어차피 힐스테이트 대구역 퍼스트가 올라오게 되면 이제 106동 라인도 또 가려지기 때문에 전망이 100%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그냥 그 중앙정원 가까운 105동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바부님께서 죽전 동아위시랑 대센자랑 침산서원이 다음 셋 중에 선택한다면 어디가 좋아 보이시나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대센자를 선택하겠습니다. 하쿵님께서 부모님 수성구 신천 근처 신축 사고 싶어 하시는데 수성 푸르지오 리버? 맞나요? 뭐죠? 이름 생각 안 나네. 수성 푸르지오 리버 센트인가요? 네, 수풀이 더샵 오클레어 리버뷰 중에서 어디가 좋을까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효성이 제일 싸지 않나요? 네, 효성이 가격적으로는 가장 저렴한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수성 효성 지금 5억대 같으면은 대박엔 세일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클레어 같으면은 지금 분양가가 8억이라서 갭 차이가 좀 많이 나죠.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흑엔젤님께서 구미 시세 약 2억 5천 대출 없이 자가 보유하고 있고 현금 2억 정도 있다면 대구 투자용 아파트 어디가 좋을까요? 여쭤보셨습니다. 대출 없이 자가 보유 합치면 4억 5천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러면은 4억 5천 대출을 추가로 얼마나 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적당한 비율로 하시겠다라고 하시면은 저는 7억 이상 부르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네, 지금 말씀하신 정도는 한 5, 6억 선이니까 둘 중에 선택해야 한다면 청라자이를 선택할 것 같은데 청라자이가 지금 가격이 괜찮은 매물이 없어가지고 오히려 동대구 역화성으로 순서가 좀 옮겨갈 가능성이 있어요. 입주장의 가격이 좀 무너지는 경우가 있을 거니까. 그래서 그쪽이 조금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구리 남편님께서
동구 시남뉴타운 전망 어떻다고 보시나요? 그리고 1구역, 4구역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렇게 여쭤보셨는데요. 네, 시남뉴타운은 일대 동동구와 북구의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굉장히 유리한 입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1구역, 4구역 모두 다른 사람들이 모두가 기다리고 있는 입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제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분양가입니다. 1구역, 4구역에 아무리 좋다고 해도 분양가가 비싸면 말짱 도루묵이기 때문에 그거는 조정을 필요로 하거나 인기가 달라질 수 있다. 그렇습니다. 동그라미님께서 3 전매 제한 완화가 대구에 미치는 영향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앞서서도 10분 정도 브리핑 드릴 때 말씀을 드렸지만 전매 제한 완화는 대구에 악영향을 미칠 겁니다. 이거는 뭐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입지 중에 한 곳은 만촌 내거리입니다. 만촌 내거리 힐스테이트 만촌과 그리고 만촌역 태왕디아너스가 아마 전매 제한 완화로 인해서 타격을 입게 되는 입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었나요? 그래서 이 두 단지가 좀 타격이 있을 것 같다. 이게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만촌 3동에 비해서 비싸고 가까운 만촌역 인근에 비해서도 비싸기 때문에 이런 단지들이 타격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또 반대쪽 입장에서 그러면 마피가 많이 나오면 수성구의 핵심 입지를 한 번에 찔러볼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래서 양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전반적으로 우리가 너무 잘 알지만 물량이 많다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전세가 자체에는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입주 물량도 있으니까 저는 길게 L자형으로만 지속이 되어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산님께서 현재 시기 매매보다는 월세나 전세 입주 생각하고 있는데 월세로 매달 조금 더 돈을 내고 기회를 노려보는 게 좋은지 전세로 지출을 줄이고 2년을 지켜보는 게 좋을지 여쭙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월세파입니다. 저는 구축 월세 살아라라는 시그니처 영상을 갖고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죠? 저는 전세라는 제도가 썩 좋지 못한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에 대안으로 아주 훌륭하게 월세라는 게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월세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는 기회비용에 대해서 투자하는 게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보증금을 적게 하면 여러분이 먼저 나간다고 하시더라도 집주인이 부담 없이 나가세요 할 수 있으니까 그것 역시도 좀 더 유리한 입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9시 반까지만 질문해 주신 걸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타타님께서 대신 센트럴자이 84 타입과 96 타입 중 투자 물건으로는 어떤 게 좋을까요? 라고 여쭤보셨는데요. 대신 센트럴자이군요. 지금은 오히려 96이 조금 더 저렴해 보이는 효과가 조금 있긴 해요. 대전자도 반등을 좀 해가지고 지금 84가 4억 5천 정도 하지 않나요? 4억 5천 정도 하네요. 1층이 4억 5천이고 96 보니까 지금 5억 8천이군요. 뭐 비등비등하게 조금씩 반등은 한 것 같군요. 그런 것 같긴 하네요. 그래도 아무래도 96이 반등을 좀 덜 했어요. 84에 비해서. 그래서 39평 노리시는 것도 괜찮겠다 생각합니다. 부리니님께서 37살 미혼 남자이신데 두류역 출구 쪽에서 직장 생활 중인데 도보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24평에 29평 생각하고 있는데 두류역 2편한 세상, 두류 센트레빌더시티, 빌리브 파크뷰 오피스텔, 빌리브 메트로뷰 오피스텔 중에서 추천을 한다면 어디가 좋을까요? 여쭤보셨어요. 저는 2편한 세상 두류역을 선택하겠습니다. 이유는 두류초등학교 가깝기 때문에 그거를 선택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JL님께서 대구 부동산 길게 봤을 때 반등 시점 언제쯤일까요? 여쭤보셨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2024년 이후로는 반등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앞으로 물량이 최대다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고 나면은 또 물량 없다 이렇게 해석되는 시기가 분명히 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또 언제 그러냐는 듯 시장은 바뀌게 됩니다. 저는 올해 초 전망 영상에서 2023년 상중 하반 이런 키워드를 던졌습니다. 하반기에 반등 가능성도 있을 것 같다. 그게 시간적으로 도래했을 때 적어도 바닥 정도를 만들어줄 수 있는 흐름이지 않겠는가 그렇게 현재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짚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분양 물량이 최대일 때 언제나 시장은 바닥을 가리켰었고 그리고 그 바닥에 산 사람이 10년 지나면 2배 이상의 수익들을 내는 것들을 우리는 지난 역사를 통해서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저는 더더욱 우리가 이번 기회에 내 집 마련을 해서 그 한 채를 가지고 길게 가져가서 충분히 수익을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믿고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수님의 질문과 대박나자님의 질문까지를 마지막으로 할게요. 두류태평로 죽전 입지 어디가 좋을까요? 라고 여쭤보셨는데 셋 중에서 고른다면 저는 죽전을 고르겠습니다. 상인 월성동은 어떤가요? 라고 여쭤보셨는데 상인동에서도 뭐 대장 입지하는 단지들은 두 군데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상인 2편안이나 월성 2편안 대형 평수들은 아직까지도 가격이 뭐 엄청난 큰 폭으로 조정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살기에 좋으니까. 네, 그렇고요. 월성동 같은 경우에는 뭐 저 신월상 라인들 학군지, 학교, 학원 위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학원들로 인해서 또 가격이 유지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상인 월성이 외곽지라는 인식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달서구 내에서는 핵심 입지고 사실상 많은 세대수가 위치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충분히 매력 있는 입지라고 생각하지만 확장성 부분에서는 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신월성이나 월배가 확장할 때랑 더 이상 지어질 데가 없을 때랑은 차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보이스룸 30분 정도 이야기를 해봤고요. 10분 정도는 제가 준비한 이야기 드렸고 20분은 여러분들과 함께 질문을 해소하고 나누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네, 보이스룸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과 많이 만나고 이야기하고 하는데요. 네, 이 시간들이 저로서도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서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 한 주에 한 번 이렇게 편성하는 것도 굉장히 부담이 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또 내 집 마련방에서 함께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시간을 가지는 것이 저에게도 또 여러분들에게도 마땅히 해야 할 바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의 그냥 미천한 의견이 여러분들의 선택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TK 아파트 1056님 그 닉네임 안 바꾸시면은 강퇴당합니다. 보이스룸 끝나면 정리할 거니까 네, 대문자로 부디 바꿔주세요. 네,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또 다음 주 네, 시간이 되면은 또 여러분들과 함께 보이스룸 편성해서 만나보도록 하고요. 보이스룸 다시 듣기 같은 경우에는 대구경북아파트 유튜브 멤버십에는 선공개가 되고요. 일반에게 전체 공개되는 것은 다음 보이스룸이 지난 뒤에 공개가 되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밤 되시고요. 내일만 하면 주말이니까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 생각합니다. 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들 좋은 밤 되시고 여러분들 언제나 행복하시고 언제나 행운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오늘은 잘 자요로 하겠습니다. 그럼 잘 자요.